더 글로리는 한국 드라마의 스타 작가 김은숙 작가의 색다른 작품입니다. 과거 잔인한 학교 폭력에 대한 복수를 하는 내용인데요. 자, 작품에 대한 나름의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집, 진영, 울타리와 같은 개인들이 살아 숨쉬는 영역입니다. 동우는 집에서도 폭행을 당하고 현남은 집에서 가정폭력을 당합니다. 동훈이 처음 복수를 위해 한 것은 집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왔네 드디어. 뭔가 환타지한 느낌이 드는 할머니는 연진의 집이 훤히 보이는 전력적 요충지를 동훈에게 싼 가격에 임대해줍니다. 나중에 주여정에게도 사무실을 임대해주죠. 상대 진영 최고 레벨의 하도영은 하필 건설회사 대표입니다. 마당이 딸려있는 저택에서 연진과 함께 거대한 영역을 이루며 살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은 아닐 겁니다. 모든 게 집, 즉 영역과 관련되어 있죠. 바둑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둑은 이를 간결하게 설명해줍니다. 집이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자신이 집, 즉 영역을 확장하며 남의 집을 부수면서 상대의 영역을 부숴버리고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죠. 침묵 속에서 맹렬하게. 작가는 극중 상황을 바둑으로 치환하며 이야기해줍니다. 판당 5만 원, 한 판도 어때요? 그래서 복수의 상황과 바둑을 대입해서 드라마를 풀어보면 좋죠. 도박 매우 흥미있게 됩니다. 마음에 들어요. 피해자 연대는 모두 자신의 영역을 잃거나 영역 내에서 혼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훈이 가해자들은 집으로 침입해서 폭행을 합니다. 집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둑으로 치면 모든 게 다 끝난 상황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늦게 와? 집에서의 폭행이 일어나고 나서야 동훈은 자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는 바둑에서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현남, 이미 자신의 영역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역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던 도중 동훈을 만나게 되는데 자신이 지켜야 할 영역은 돈 아니니까 아니에요. 신고할 생각도 없어요. 동훈과 딜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을 죽여줘요. 그리고 남편을 죽여 잃어버린 영역을 찾으려고 하죠. 같은 편 먹고 싶어요. 그녀에게 남편은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 아닌 침입자로서 인식되는 겁니다. 여정은 자신이 직장에서 살인마에게 아버지를 잃습니다. 여정의 직장은 병원이죠. 병원의 이미지는 아픈 사람들의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이 환자에게 당하게 되죠. 그걸 목격한 여정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혼란을 억누르며 치료도 받아보지만 여의치 않았고 동훈이 사적 복수를 알게 되면서 눈을 뜨게 됩니다. 할게요. 심연에 있던 자신이 본 모습이 각성되어 나타나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동훈은 사회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죠. 나름 눈에 몸을 비비는 씨는 신에게라도 빌어보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은 가해자들의 영역입니다. 연진의 어머니는 무당집을 드나들며 사라의 집은 교회입니다. 학교에서도 동훈은 담임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무슨 사이예요? 중학교 때 친구야. 연진의 어머니와 내통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잘못을 감독해야 하고 교화해야 하는 곳이 방관자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너 우리 교회에 경찰 간부 몇 명이나 있는지 알아? 적극적인 가해자로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극중 연진 패거리 영역이 되는 거고, 방금 하느님이랑 기도를 합의 봤어. 괜찮아. 그래서 동훈은 신에 대해 냉소적입니다. 모든 신을 믿었던 적이 있었어. 전국을 헤매는 불치병 환자처럼. 오늘부터 내 꿈이다. 또한 이는 사적 보복에 대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사회 고발적인 부분이기도 하며 한 번쯤은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부분이 작품이 사회에 던져주는 화두이기도 하죠. 드라마 초반의 과학적인 부분들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 사실은 실제 일어난 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떨어진 억지 설정은 아니며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감상한다면 약자들에 대해 가해하는 사회에 대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내에서 유독 간결함과 심플함을 강조합니다. 이들이 싸움을 간결한 바둑에서 찾았듯이 색상에 대해 체크할 것도 많은데요. 최초 눈에 누워있는 동훈의 속옷은 하얀색이었고 성인이 돼서 그녀는 검정색 속옷을 입습니다. 새로 복수를 다짐하는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고등 때는 흑백이었는데 뭔가 알록달록해졌달까. 세주는 동훈이 알록달록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넌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 색상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이기도 했고 동훈이 세상은 바둑판의 흑과 백만이 보일 뿐입니다.
상대방은 동훈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바둑에는 흑과 백이 있듯 캐릭터들이 성격도 단선적이며 평면적입니다. 한국 드라마 고유의 특성이 나쁜 놈은 왜 나쁜 놈이 되었는지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 드라마는 바둑의 구조처럼 단순합니다. 우리 편 아니면 적으로 규정됩니다. 1차원적 캐릭터는 드라마가 망해가는 지름길이며 흔한 싸구려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복수국에서 연진 패거리들에게 그 어떤 공감도 하지 못하도록 이 쌍년을 따라 시킬 게 아니라 그때 그냥 죽여버렸어야 돼. 시청자들이 감정을 묶어놓은 듯 보입니다. 사실 여정은 동훈을 보며 지속적인 호감이 표시를 했었죠. 대신에 나랑 연애도 해요.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급기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동훈이 행복한 미소가 펼쳐지죠. 하지만 망나니가 필요하거든요. 주여정을 망나니로 만들어버렸고 그는 파트 2에서 킬러로 예약이 돼버렸습니다. 작가는 보란듯이 선언을 한 겁니다. 신문기사에서 어떤 기자가 로맨스 이야기를 하며 식상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 기자가 드라마를 제대로 보았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안 보고 쓴 거면 양심이 없는 거고 보고도 그렇게 썼다면 무슨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원래 로맨스를 바탕으로 극을 만들던 작가이기에 연애물에 대한 딱지가 쉽게 떨어지기 쉽지는 않지만 이번 작품은 로맨스에 대해선 벽을 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정에 대한 해석은 그 역시도 영역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피해자 연대의 일원 남편을 죽이고 자신의 영역을 찾으려는 현남처럼 그가 어떻게 자신의 영역을 찾는지에 대해 바라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굳이 미흡한 점을 찾는다면 학교 내에서 빌런 느낌의 선생님은 어딘지 모르게 식상한 느낌을 주는 듯 싶었고 혜정의 시어머니에게 이미 동훈이 접근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라마에 이런 만물 창조설 느낌의 설정이 많아지면 순식간에 텐션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 외 이 드라마는 잘 짜여진 대사와 편집으로 매우 색다른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파트 2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죠. 다시 영역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마지막 장면에서 모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먼저 연진은 동훈의 집에 문을 따고 또다시 신발을 신고 들어갑니다. 네, 영역에 침입하는 거죠. 소희의 영역도 침범당했습니다. 그녀가 죽어서 놓여있던 영역이 침범당했죠. 하지만 동훈이 문을 연 곳은 주여정의 집이었습니다. 주여정의 집은 그녀의 영역이며 그것은 바둑으로 치면 그녀의 영역이 그만큼 넓어졌고 그녀는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처음 시작과 같이 파트 1의 마지막도 영역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해자들이 영역을 부숴버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침묵 속에서 맹렬하게 말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3월에 나올 파트 2를 본다면 좀 더 재미있는 시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